네, 대북 원전 건설 추진 의혹을 둘러싼 여야 간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김종인 위원장의 사퇴를 거론하고 나섰고 또 보수 야권은 국정조사부터 하자면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한편 국회에서는 오늘 안철수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 간의 단일화 첫 회동이 열리는데요. 관련 정치권 이슈들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조청래 전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어제 주호영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이 있었습니다. 그 전날은 이낙연 대표가 연설을 했고요. 어제 주호영 대표 연설을 보면 이낙연 대표 발언을 좀 비판한 내용도 있었고 제1야당의 대표를 사법 처리하겠다는 거냐 겁박하는 거냐 이런 등등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일단 어떻게 그 발언을 평가하십니까? 지금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 문제는 뭐 원전 문제뿐만 탈원전 문제뿐만 아니라 북한 문제 전반 정책이 전반이 걸린 문제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산업부 차원의 단순한 아이디어다 뭐 이렇게 듣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새로운 상황이나 중앙정부가 계속 나올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 북한 원전 건설 문제는 잘 아시는 것처럼 1994년도 제네바 합의, 미국과 북한의 제네바 합의 이후에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가 만들어지고 네. 2001년부터 실제로 한경남도 신포리 금오지구에 틀을 닦고 건설을 했다가 2002년도에 고농축 우라늄 문제 때문에 중단되고 지금 이제 사실상 폐기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냐면 한 25년 정도의 역사가 있는 문제인데 원래 원전 문제가 제기됐던 것은 북한의 비핵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제기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까지 북한이 변화된 모습을 보인 적이 없고 시도 때도 없이 미사일 발사하고 핵실험하고 이렇게 해오다가 올해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 핵 발언 언급만 36번을 했고요. 그래서 상황이 변화된 게 없는 데다가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이나 재산권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당연히 야당 후보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게 맞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게 맞고 압박하는 게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또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공격하는 건 타당치 못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일단 그러니까 그 문건이 공개되고 그리고 USB 내용엔 미국까지 보내줬다. 그래서 특이한 게 없다라는 그 해명이 있었음에도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시죠? 전혀 안 됐죠. 알겠습니다. 예. 문건의 제일 앞 표지에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님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께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극비리에 북한의 원전을 건설하는 방법이 존재합니까? 인공위성 떠 있고요. 미국의 동의 없이 가능합니까? 말씀하신 캐도 상황도 NPT 육자회담 상황에서 했는 건데 우리 정부 혼자서 또 야당 몰래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그리고요.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대통령 보고 이적행위를 하셨다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이적행위 뭡니까? 적을 이롭게 한 겁니다. 탄핵감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다른 공약 내놓고 할 시간이 아니고 광화문에 촛불 들고 나가서 대통령 탄핵하자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뭐 탄핵당하면 뭐 합니까? 그 뒤에 감옥 갑니다. 대통령 감옥 보내자 이야기를 황당무계한 이 보고서 그걸 가지고 주장하시는데 어떻게 지금 여당에서 이게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하는데 주호영 대표가 이 적반하장은 여당에서 지금 써야 될 말입니다. 아니 이게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가 없어서 제가 말이 잘 안 나오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엉터리 보고서 하나 가지고 문제를 삼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고서 내용을 보면요. 이게 첫째로 유엔 대북 제재가 강도 높은 대북 제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핵심 전략 물자를 북한에다가 지어주는 문제를 보내서 지어주는 문제를 방안으로 거론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문제고요. 그다음에 2018년 5월은 사실은 대통령께서 탈원전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던 때인데 그게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대통령께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와중에 이 문제를 보고서에 적시했다는 것도 납득이 안 가고요. 그다음 보고서 내용을 보면 북한의 원전 지어주자는 내용을 보면은 신고리 3소화기 원자력 발전소에 넣기로 했던 원자로를
APR 1400인가 하는 걸 북한에 갖다 주자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굉장히 전문적인 얘기거든요. 이런 내용이 들어간 보고서를 뭐 아무것도 아닌 양 취급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청와대에 5년이 있었지만 이런 식의 보고서는 함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생각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문건이다 이런 계속 저는 그래서 주장이신가요? 나머지 16개 다 공개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예, 겁니다. 왜 그것만 공개를 합니까? 네네. 예. 네. 이 같은 상황에서 이제 남은 문서를 공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 역시 산업부의 해명을 이해를 할 수가 없다. 남은 문서를 모두 공개를 할 것을 요구하자 또 민주당의 김태년 원내대표는 김 위원장을 향해서 공개 사과, 정계 은퇴까지 요구하고 나선 상황이거든요. 지도부 간 공방도 상당히 치열해 보이는데 현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통령께 이적행위라는 표현을 썼다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이 문서가 만들어진 것의 진위 여부는 검찰 조사에서 밝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 문서가 나온 상황이 뭡니까? 이 탈원전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다가 폐기됐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 방해 행위, 그다음에 이 자료 훼손 행위 이걸로 그 검찰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곧 밝혀질 사안입니다. 예. 그때 가서 판단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 자체가 이제 수사에 대해서 이 초점을 흐리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USB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또 역으로 보면은 외교 관계에 있어서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그런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공개 문제는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야당이 국정감사하자고 했다는 이야기는 이미 접겠다는 뜻입니다. 국정감사 안 된다는 거 뻔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여론 동향을 한번 보시면 답이 나오는 게요. 여기에 오세훈 시장 후보가 V라고 하는 것 가지고 약간 이 코미디 비슷한 언행을 하면서 막 조롱 섞인 댓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미 여론 부분에서 이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넌센스다라고 생각하는 여론이 많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접자라는 측면에서 국정조사를 저는 요구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다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 17개 자료의 문제는 검찰 수사 과정에 있다는 측면과 그다음에 국회 정보위라든가 이런 쪽에서 뭐 비공식적으로 여야 의원들끼리 있고 비공개로 본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마 논쟁의 여지가 남아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지금- 필요한 게 국정조사를 한다고 한 거면 접자라는 생각일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동의 못합니다. 예. 예. 그런 의도로 야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경우는 있지 않습니다. 네. 예. 지금 17개 문건 중에서 1개 공개한 거 아닙니까? 그 17개 문건 내용을 보면 공개한 문건 그 오세훈 후보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 V라고 하는 부분 네. 버전이지 않습니까? 예. 그 이후 버전이 있는데 이후 버전은 또 공개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16개를 공개를 1개를 했는데 16개를 공개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그리고 검찰 수사 얘기하셨는데 지금 검찰 수사는 탈원전 경제성 조장 문제를 수사하고 있는 것이지 북한 원전 지어주기 의혹을 조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거기도 한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김정은 위원장에게 했다는 USB에 대해서 청와대는 원전 내용이 없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 지명자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국가 보안상의 문제가 있다면 국회 정보위원회를 통해서라도 공개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계속 논란을 가져갈 내용이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결론은 내야 될 것 같은데요. USB의 원전을 지어주겠다는 이야기가 없다고 합니다. 없다라고 했을 때, 예. 그다음에 이 산업부 자료를 만들었다는 것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예. 그럼 이게 이적행위입니까? 산업부에서 북한에 원전을 지어줄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 자료를 만든 게 이게 이적행위입니까? 저는 이걸 묻고 싶은 겁니다. 예.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지금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청와대가 오늘 오전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 통화에 대한 브리핑을 했거든요. 조금 전에 청와대 브리핑 현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잠시만, 그건 조금 이따 다시 화면이 준비되면 전해드리도록 네. 하고요. 예. 오늘 오전에 이제 두 정상이 전화 통화를 했다라는 내용을 저희가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좀 네. 더 자세한 내용을 전해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한미 정상이 코로나19 상황이 진정이 되는 대로 일단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다라는 내용을 저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또 두 정상이
조속히 포괄적 대북 전략을 마련해 나가겠다. 또 영내 핵심 동맹이기 때문에 한미 관계를 앞으로 좀 더 발전시켜 나가자 이런 내용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30분 정도의 통화가 있었던 걸로 전해지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또 청와대 브리핑이 있다면 저희가 연결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번에는 보궐선거 단일화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전 의원의 제안을 안 대표가 받아들이면서 제3지대 경선 논의가 일단 당장 오늘부터 시작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안 대표의 수락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지요? 일단 야권 단일화가 최대 이슈가 된 상황인데 네. 스포츠 경기에다가 비유하면 토너멘트 방식으로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국민의힘은 경선에 돌입했는데 안철수 후보가 바깥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방식이었고 또 나중에 경선 후보가 뽑히고 난 뒤에 단일화하는 구도라는 것은 안철수 후보가 부전성으로 올라오는 그런 구도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금태섭 후보의 제안을 받아들임으로 해서 단일화 과정 자체가 좀 깔끔해지고 예측 가능해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안철수 후보는 제가 볼 때는 우선 지지도 면이나 상황 주도력 면에서 금태섭 후보를 압도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선 세력에 있어서 전혀 불리하지 않다 이렇게 본 게 첫 번째 이유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되는 3월 4일까지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지금 자기 중심의 이슈, 자기 중심의 선거운동을 끌어갈 동력이 마땅치 않았거든요. 그런데 금태섭 후보가 구원의 밧줄을 사실 던져줘서 붙잡았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고 어떤 식으로든지 국민의힘 후보들이 경선 과정을 통해서 세력을 모아가는 걸 분산시켜야 될 그런 목적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럼 일단 3지대에서는 금태섭 전 의원, 안철수 대표 이렇게 일단 단일화 추진을 하는 거고요. 네네. 국민의힘까지 이제 3자 구도가 되는 거잖아요. 마지막에 상대당 입장에서 보기에는 상대당 입장에서 보기에는 지금 판세는 누가 유리한 상황입니까? 반대 쪽에서는. 저는 뭐 결론적으로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이길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 정치라는 것이 이 단일화라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게임입니다. 게임을 보는 재미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 그 근본적으로는 정책과 비전입니다. 정책과 비전 가치인데 저는 안철수 후보가 내놓은 정책과 서울시정을 운영하겠다는 정책과 비전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흔히 하는 곧 이제 실력이 들통날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금태섭 후보가 단일화에 동의하고 난 뒤에 아마 TV 토론이나 토론을 하자고 계속 요구를 할 거라고 저는 예측이 됩니다. 지금도 그러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금태섭 후보는 금태섭 후보도 제가 봤을 때 준비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본기가 본인은 이제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토론하면은 자기가 제압할 수 있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쨌든 간에 뭐 야당도 지금 나경원 후보나 오세훈 후보는 정책이라든 공약을 꾸준히 내놓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정당이 뒷받침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정당 정치와 책임 정치가 뭐 진보든 보수든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분들이 결국에 가서는 서울 시민들의 합리적 판단 속에서 후보가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역시나 비슷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야권 단일화를 두고 뭐 2월이냐 3월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의견 차이가 있었는데 현 상황대로라면 지금 3월 가능성이 높아 보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 후보 또는 제3경선 후보 어느 쪽에 좀 더 유리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셨지만 시간이 갈수록 지금 여론조사 들쭉날쭉 하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균형을 맞춰갈 거라고 제가 보는 것이고 이게 지금 보궐선거의 특징상 당내 기반이 명확한 후보가 사실은 힘을 얻어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경선 후보가 결정이 되면 국민의힘 차원에서 중도지향적인 정책을 내놓을 수도 있고 뒷받침을 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국민의힘 후보가 유리해질 거다라고 보는 것이고 시점은 국민의힘 후보가 3월 4일 날 결정이 되니까 보궐선거 후보 등록일이 3월 17, 18 양일 아닙니까? 보름 안이니까 대략 한 열흘 안쪽에 제가 볼 때 한 3월 15일 이전에 후보가 결정되지 않을까. 양쪽 다 지금 물릴 수 없는 예측 가능성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봅니다. 민주당에서요, 금태섭 전 의원이 후보로 나오면서 약간의 온도차이 보이는 게 박영선 후보와 우상호 후보가 박영선 후보는 좀 대화 좀 하고 싶다, 좀 품 넓은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주자 우상호 후보가 바로
삼자 단일화에 참여하는 건 대통령을 흔들겠다는 말 아니냐. 그래서 약간의 생각은 다르네요. 뭐 두 분 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인데요. 네. 박영선 장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지율이 1위지 않습니까? 네. 그래 경선보다는 본선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 보니까 뭐 금태섭 후보를 뭐 안고 가겠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네. 보다 이제 좀 여유 있게 다른 의견도 수용하겠다라는 그런 뭐 제스처를 취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좀 추격자의 입장에서 당내 민심, 당내 이제 우리 핵심 당원들이 이 금태섭 의원을 뭐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호응하기 위해서 이 금태섭 후보를 왜 만나느냐 예. 이렇게 아마 공격하신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민주당과는 어떤 상황입니까? 그 소신 발언이라고 해야 되나? 민주당의 생각과는 지금 반대의 입장인가요? 어떤가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민주당에서는? 저는 뭐 기재부에서 흔히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재성 정무수석이 이 사안에 대해서 이견은 있지만은 곧 수렴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네. 기재부에서 정하고 있는 재정 건전성이라는 게 임의의 기준입니다. 네. 어떤 근거가 특별하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관행대에 의해서도 만들어진 임의의 기준인데 임의의 기준을 스스로 파기할 때는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 명분이 뭐겠습니까?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러서야 된다라는 그 과정 속에서 스스로 임의의 기준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을 했다라는 저는 그 절차적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청와대에서 했던 거기에서도 이제 확대 재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예. 정세균 총리까지 이 손실 보상금 문제를 최대한 하라고 이야기한 상황에서 저는 뭐 더 이상 홍남기 부총리가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는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그 연설에서 말한 것처럼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 어려움을 당한 분들에게 예. 맞춤형 지원을 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4차 다만 재난지원금은 여야가 합의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그거는 아마 일정 부분 합의가 될 것 같긴 한데요. 네. 예산 운용의 전체 틀은 예를 들면 우리는 예산 재편성을 통해서 하자. 이미 작년 4월에 김종인 위원장께서 긴급 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해서 대통령이 예산 재조정을 하면 100조 정도를 만들어서 어려운 계층들에게 줄 수 있다는 제안을 이미 하셨어요. 예. 그 연장선상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홍남기 부총리 제가 볼 때도 또 물러설 거라고 봅니다. 작년 초부터 작년 연말까지 한 7, 8차례 민주당과 또 문재인 정부 내에서 민주당과 이렇게 의견을 달리하다가 결국 다 물러섰거든요. 예. 오죽해서 뭐 언론에서 홍두삼이라는 용어를 쓰겠습니까? 제가 물러선 걸 보니까 뭐 정권 거래세 문제, 재난지원금 문제, 부동산 감독기구 문제, 뭐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문제 이거 다 물러섰는데 사실은 홍남기 부총리가 들어서고 난 뒤에 늘어난 국가 채무가 260조예요. 예. 그러면 홍남기 부총리가 들어서고 난 뒤에 늘어난 국가 채무만 260조인데 예. 제가 볼 땐 지금이라도 경제 수장으로서의 자존감을 가지고 좀 결단을 좀 보이면 좋겠어요. 후손들에게 좋은 나라 물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안이 표결에 붙여지는데 오늘 이런 그 기사가 나왔습니다. 임성근 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과 면담을 요청을 했는데 거기까지는 둘 쪽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얘기가 달랐던 게 사표를 받아주지 않았다. 아니다. 사표 얘기 없었다. 건강상의 문제라서 좀 미룰 뿐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임성근 판사가 대법원장과의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거기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나로서는 여러 상황, 정치적 상황도 살펴봐야 한다. 탄핵하자고 하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듣겠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하거든요. 이것도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진실 공방은 뭐 두 분의 이제 진위를 따져봐야 되는데요. 저는 그 김명수 대법원장께서 정말 훌륭한 판단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탄핵을 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저는 사표를 받지 않은 것은 정말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검찰들이 검찰청에서 검사들 향응 접대받고 하는 것에 대해서 면죄부 주는 제19 감식하고 비교하면은 저는 국민의 정서에 맞는 정말 훌륭한 판단을 하셨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김명수 대법원장 들어서시고 난 뒤에 계속 친정부 행보를 하고 계시거든요.
지난번에 뭐 사법농단 때도 검찰 법원에 자료 몽땅 들어다가 검찰 수사하라고 갖다 주고 협조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대법원장은 사실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는 게 제일 첫 번째 소임 중에 하나입니다. 예. 우리나라에 저 판사가 탄핵에 해부된 경우는 2번밖에 없어요. 1985년에 한 번 있었고 1905년에 2005년에 한 번 있었는데 2009년에 한 번 있었는데 일반 판사를 대상을 한 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탄희 의원이 그 탄핵에 붙인 사유를 1심 판결문에 판시된 걸로 들었는데요. 네. 1심은 무죄를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 판시문에 보면 헌법에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걸 가지고 학대 해석해서 지금 탄핵에 붙였는데 예.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권은 자기들에게 불리한 거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3심까지 다 가서 해야 된다고 그러고 이 경우는 1심 판시문 가지고 지금 탄핵을 밀어붙인 거잖아요. 예. 만약에 지금 녹취록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거짓말 논란이 사실이라면 저는 사법부 수장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알겠습니다. 오늘 언론에서 썼던데 네. 판사 탄핵의 공범이라 이렇게 썼던 기사가 있더라고요. 예. 그건 자중하고 스스로 교체를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도 탄핵되는 세상에 판사가 이 위헌적 소지가 있으면은 탄핵되는 건 뭐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저는 뭐 그렇게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분이 했던 행위가 이 판사 탄핵이라는 게 형법상의 행위가 아닙니다. 이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가 할 수 있는 고유의 견제 권한입니다. 예. 그런 네. 측면으로 접근해야지 무죄이기 때문에 그 탄핵이 안 된다. 이거는 말이 맞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조청래 전 국민의힘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